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무상태표부터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정의 이렇게 써 있네요. 재무상태표. 자, 영어로는 이제 뭐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이렇게 쓰는데요. FP. 요거는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정 시점에 어느 한순간 재무 상태를 나타냅니다. 재무 상태는 자산의 상태, 부채의 상태, 자본의 상태. 종전에는 요거를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라고도 합니다. 대차대조표는 영어로 밸런스 시트 이렇게 썼었네요.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있죠.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이에요. 전 시간에 자본 등식 배우셨잖아요.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수학적으로 보면 이걸 일이 넘기면 똑같잖아요. 우리는 이걸 자본 등식이라고 하고, 자본을 구하기 위한 걸 이거는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 재무상태표 양식 볼게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양식에는 보고식과 계정식이 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의 양식을 보고식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보고식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쓰는 거고, 계정식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여기서 나오는 만나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입니다. 종전에 그냥 기업 회계 기준 이랬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이 외국 사람들이 투자하기에는 좀 믿기가 곤란한 내용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채택한 IFRS, 이게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장 회사만 씁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에.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 중에 일부를 예전에 기업 회계 기준과 좀 섞어가지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이 나머지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우리는 요걸 기준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다. 우리가 배운 회계 처리도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겁니다. 자, 양식을 보시면 계정식이 있는데, 계정식은 요렇게 그립니다. 요렇게 생긴 걸 보고 계정이라고 해요. 영어로 T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T계정.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자산을 여기다 적고, 자산 이제 구체적인 이름 다 전 시간에 했었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다 부채를 적고, 이쪽에다 자본을 적으래요. 그럼 이게 양쪽이 일치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재무상태표 등식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그러니까 1억 5천 갖고 있어. 근데 빚이 5천이고 나머지가 내 돈이야. 이거 더하기 하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요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 잘 보세요. 재무상태표라고 딱 써있걸. 네, 이름은 재무상태표. 그리고 이쪽에 회사 이름, 주식회사, 최대리 이렇게 써있걸. 그 다음에 몇 년, 제 몇 기, 뭐 1기, 2기, 2000 몇 년 12월 31일 현재라고 써있잖아요. 현재, 어느 한순간이잖아. 일정 시점에 이렇게 놓고 이제 자산의 상태, 부채의 상태, 자본의 상태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원 단위를 얼마로 할 거냐. 화폐는 다 우리나라 돈이겠죠. 근데 원 단위로 하면 원 단위로 적는 거고, 여기를 100만 원 단위로 하면 100만 원으로 적는 거고, 삼성전자 같으면 뭐 자산이 몇 조가 될 텐데 조를 막 이렇게, 조는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뭐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100만 원이면 한 10, 100 요 정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보고식은 이제 위에서 자산 다 기록하고, 자산의 내용물 쭉 다 적고, 부채의 내용물 쭉 적고, 그 다음에 자본의 내용물 쭉 적고, 이렇게 되는 게 보고식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지면을 적게 차지하니까 이런 계정식을 많이 쓰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동원해서 작업을 하면 이렇게 보고식으로 보고가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 기준이라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제2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 기준에 제1장에 뭐, 2장에 뭐 해서 한 20몇 장까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객관식을 대비해서 읽어봐야 되겠죠.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맞죠. 자,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을 판단하거나 기업의 유동성을 판단하는데 자, 유동성은 유동적이라는 게 잘 움직이는 거죠. 자산의 경우에는 유동성이라는 얘기는 현금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빠르면 유동성이 높다는 거고 부채라면 이게 갚아야 될 기간이 빨라지면 유동성이 빠르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재무적 탄력성 이 회사의 재무 구조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 탄력성이 높다는 얘기는 이렇게 막 잘 튕긴다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높으면 탄력성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이 회사의 수익성이나 위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수익은 수익성이라고 하면 그냥 수익이니까 손익계산서에 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수익성 분석에 보면 그냥 들어만 보시면 돼요. 자기 자본율, 순이익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중에 순이익이 얼마냐 이런 거를 구할 때는 자기 자본은 여기 나오잖아 재무상태표에.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정보 또 위험은 뭐겠어요? 부채가 많으면 위험이 높을 거니까 뭐 그런 거. 유동 비율, 유동 부채 대비 유동 자산이 얼마냐 뭐 이렇게 그런 걸 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대비해서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고 기업의 유동성 그 다음에 재무적 탄력성, 그 다음에 수익성이나 위험이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주게 된다. 그게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전 시간에 배웠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회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대로 구분을 해서 보고했을 거니까 읽어볼게요.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기억나시죠? 유동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 판매 과정을 거쳐서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수 있는 재고, 그 다음 나머지 1년 이상 장기간 투자 목적인 투자자산, 영업활동에 계속 쓸 유형자산, 형체가 없는 무형, 그 다음에 나머지 갈 데 없는 기타 비유동 구분하시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시라고 그랬고 자본은 5가지, 개인사업자는 자본금만 그리고 이제 여기 일반기업 회계 기준은 법인사업자를 다루고 있는 거니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제 구분 표시하시고 유동성이 빠른 것은 위쪽에 느린 것은 아래쪽에 그러니까 자산은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가 빠르면 위쪽에 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것은 위쪽에 나중에 갚을 건 밑에 쪽에 이렇게 하는 게 유동성 배열이에요. 그래서 현금화 이제 자산에 대한 얘기만 해볼게요.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보면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있고 정기 적금에 돈이 있어요. 그죠? 누구를 더 먼저 적을 거냐? 자산과 부채만 유동성이 빠른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자본은 법률적인 변동 원천, 법률적인 요구에 따라서 기록하는 거지. 유동성이 빠르다고 빨리 적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예금하고 정기 예금이 있는데 이거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가 빠른 거는 뭐가 빠르겠어요? 은행에 가서 표를 빨리 뽑으면 빨리 바꾸지. 근데 얘는 손실이 하나도 없잖아. 보통 예금은 그냥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정기 예금은 정기 적금은 일단 기간 내에 안 기다리고 깨버리면 자기가 기대했던 이익을 못 받게 되니까 약간의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유동성이 더 빠른 거지. 그래서 보통 예금이 먼저 적히고 정기 적금 예금 등이 나중에 적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하십시오.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분류하시고 부채도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한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자산부채 자본 항목 중에서 중요하다면 재무상태표에 본문에 각각의 이름을 쓰시고 중요하다, 보통예금, 정기예금 이렇게 각각 쓰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그냥 통합해서 보고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십시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만약에 요구하거나 허용하면 그때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여금이라는 얘기는 돈을 빌려준 돈이에요. 대여금이 있어요. 1,000원이. 이건 자산이에요. 근데 동일한 회사에 돈을 빌려온 것도 있어요. 이건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차입금이 400원 있어. 이건 부채야.
그럼 자산 다 보고하고 부채 다 보고해야지. 이거 싹 지우고 자산만 대여금으로 600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총액으로 각각 보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볼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객관식을 대비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재무 상태표의 목적과 작성 기준이었습니다.